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전북 지역 24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진행된 동시선거에서 전북 지역은 34곳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전북 곳곳에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체장까지 나서 대안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안 상왕등도와 군산 직도, 어청도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외국인이 해당 섬의 토지를 거래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단 취득 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남원 천문리 산성에서 백제시대 집수시설이 발견됐습니다. 관계자들은 백제 행정구역과 관등 체계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전북에서도 17명의 이사장이 회원들의 투표로 뽑혔습니다. 경쟁 후보 없이 단독 후보였던 34곳의 이사장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 치러진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전북에서는 이사장 17명을 뽑는 선거가 정읍과 부안, 전주 등 8개 시군, 투표소 24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투명해진 선거에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대의원들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같이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게 더 많이 마을 이사장님들도 더 신경을 더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명하게 하는 추세고 예전같이 밀실에서 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좋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지역사 발전도 있고 그래야 하나 싶어요. 투표권을 행사한 회원들은 새로운 당선인에게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도 주문했습니다. 지역 금융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에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한다 저는 거요. 문화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좀 더욱더 뭐 장학사업이라든지 더욱더 한번 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쓰겠습니다. 전북도의 51개 금고 중 34개 금고는 후보자들이 단독 2후보에 당선을 미리 확정지었습니다. 저희 신태인 새마을금고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임직원과 회원님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덕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회원님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며 회원님께 수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한 전북 지역 선거인 수는 모두 6만 6천여 명. 선거에 참여한 주민들은 새마을금고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곳곳에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죠. 이 가운데서도 정읍은 송전선로의 터미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단체장까지 나서 정부와 한전에 대안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40여 가구가 사는 정읍의 한 마을. 인근에 변전소가 들어설 예정인데 뒤늦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반발합니다. 누구한테 듣지는 않았는데 프랑크도 보고 알았어요. 전기가 흐르면은 나도 몰래 막 조금 침투하겠죠. 그래서 안 좋죠.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안 좋죠. 한국전력공사는 전남 신안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 장성에서 정읍, 정읍에서 충남 계룡을 잇는 345kV 규모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게다가 남서권에서 신계룡을 잇는 송전선로까지 포함하면 정읍은 거의 모든 읍면동을 경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전소는 5곳으로 늘고 현재 380개가 넘는 송전탑도 더 들어설 전망입니다. 정읍에는 지난해 소성면에 변전소가 들어섰고 앞으로 이곳에는 신정읍 변전소, 또 감곡면에는 정읍 변전소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정읍 지역 변전소는 모두 5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에선 그간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가운데 급기야 정읍시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의 위해성과 환경 훼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추진은 반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읍시는 송전선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며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의회 의장도 동석해 적절한 보상과 함께 송전선로 지중화와 같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전선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보내고 노선 조정과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이용한 송전선로 해상 연결 및 지중화를 요구하겠으며 전자파 영향,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 용역도 포함시켜서 요구하겠습니다. 정읍시는 반대 대책위와 한정간 3자 협업회의와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부안 상왕등도와 군산 직도, 어청도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방과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부안 상왕등도 등 국경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해당 섬의 토지를 거래하면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단취득 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인 남원 천문리 산성에서 백제시대 집수시설이 발견됐습니다. 남원시는 산성 발굴 조사에서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 물을 모아놓는 집수시설과 그 내부에서 백제 사비기 행정구역과 관등명을 알 수 있는 기록물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백제 행정구역과 관등체계를 실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며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문리 산성의 역사성과 가치성을 밝혀 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일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전북 지역 남성들의 월 평균 임금은 325만 5천 원이었고 여성은 211만 4천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격차보다 5만 원 더 벌어진 수치입니다. 남성의 경우 전년 대비 월 평균 임금이 12만 원 늘었으나 여성은 6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세에서 59세의 성별 임금 격차가 144만 원으로 가장 컸고 15세에서 29세가 29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102만 원, 2023년 109만 원, 2024년 114만 원으로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경칩을 앞두고 많은 눈과 비가 내리면서 산불 위험을 덜긴 했지만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농사짓다 남은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몰래 태우다 큰 불로 번지는 일이 빈번한데요.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소방헬기가 하늘을 가르며 물을 연신 뿌립니다. 산에서 난 불길을 끄기 위해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27일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서 70대 남성이 과수원 잡초를 태우던 중 불길이 번지면서 산불로 이어져 임야 0.3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같은 날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한 논두렁에서도 농부가 농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길이 대나무 밭으로 번졌습니다. 이 불로 밭 15제곱미터와 대나무 밭 40제곱미터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물 화재 신고 건수를 보면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균 28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과 4월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번기철 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쓰레기나 농부작물 소각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농부산물 소각은 불법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100m 이내에서 부산물을 태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논두렁을 태우는 것이 산불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병해충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농촌 지역에서 고령층이 부산물 소각을 하다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이 미미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나 농업 종사자는 주로 60에서 70대 이상의 노령층으로 처벌 규정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산불로 소각하다 비화가 되더라도 처벌 규정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부산물 소각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안전한 처리 방법을 찾고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진청은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 안보 기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6개 국가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1차원적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 각국과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읍과 고창, 부안이 전북 서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5일 정읍시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하고 서남권 관광자원을 활용한 철도 여행 상품 개발과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봄철 안개가 짙게 끼는 농무기를 맞아 오는 5월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부안해경은 최근 3년 농무기 기간에 관할 해역에서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극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채석강과 하섬 등을 관리하기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2036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에서 서울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면서 도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정치권과 공직사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번 대한체육회의 후보도시 선정을 기점으로 도정 장악력은 물론 정치적 주도권을 갖게 됐다는데요. 우선 서울시와의 경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면서 전북도 내부의 기강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새만금 관할권 분쟁, 전주 완주 통합 등 사실상 전북의 지도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스포츠 외교전에서 이기면서 전국적으로 그의 주가도 달라졌다는데요. 4분 오열했던 전북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본격적인 올림픽 유치전을 계기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고 합니다. 여야를 넘어 2036 올림픽 유치라는 목표에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그 원인 제공자에게 미칠 압박감도 상당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송산동 순정축협에서 송영교까지 483m 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해당 구간은 현재 이면도로에서 왕복 2차로로 확장됩니다. 이와 함께 보행자 도로 정비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가로등 설치 등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연내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디딤 씨앗 통장의 가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가입 대상은 지난해보다 7,900명 증가한 21,681명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